매일경제TV를 보시면 실시간 시장 대응이 가능합니다. 수급 상황 보고 오셨고요. 이번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종목들 왜 검색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도홀딩스의 권영우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먼저 1위부터 10위까지 가장 많이 검색된 종목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은요, 좀 골고루 검색이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어제는 반도체에 집중 검색이 들어갔었죠. 자, 먼저 1위에는 여전히 시장 관심에 있는 제약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도 있고요, 유한양행도 검색되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로 한강 신드롬 속의 관련주 흐름이 여전히 시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스24 2위에 자리하네요. 삼성전자, 파리의 이수페타시스, 유니테스트 등 반도체주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건 러우 전쟁 속에 오랜만에 식료품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시장 관심권역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흑해 공격의 곡물 가격 상승 이슈와 붙은 것 같은데요. MSC, 미래생명자원, 사조동아원, 한일사료까지 4종목이 이름을 올려주네요. 자, 이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부터 가봐야겠죠. 네. 곡물 관련주들이 급등. 특히 미래생명자원은요, 장중에 상한가 갔다가 현재는 풀린 상황인데요. 미래생명자원 오늘 좀 믿어봐도 되는 이슈일까요? 이슈 자체는 좀 큰 것 같은데 워낙 튀었다 내렸다를 반복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고려산업이 일단 지금 대장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네. 지금 러시아가 그 전쟁을 계속 우크라이나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작년이랑 작년이랑 겨울이 되기 전에 한 10월 달부터 좀 이렇게 그 LNG 쪽 그리고 천연가스 쪽에 이렇게 좀 테마주 성격으로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번에도 그 오데사라고 하는 이제 항구 수출로를 러시아가 이제 타격을 하면서 좀 곡물 가격이 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세계 곡물 수출 비중이 거의 해바라기 CU가 42%, 옥수수가 16%, 그리고 보리가 10%, 밀이 9%.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식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성홀딩스라든지 그 밀 관련한 종목들도 한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강세가 나올 수 있고, 지금 고려산업이 장 초반 시작해서 빠르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상한가가 깨지지 않는다면, 고려산업의 상한가가 깨지지 않는다면 후발주로 미래생명자원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앞선 그 매물의 거래 그 량을 소화를 해야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이제 지금 10월부터 좀 계속 조정장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한강 신드롬의 그 예스24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가 이제 골고루 수급 분산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겨울이 온다라고 했을 때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또다시 또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러시아는 이제 에너지를 먹고 사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공격을 해야 자기네들이 이제 수출하는 그 천연가스가 가격이 오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좀 이슈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고려산업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려산업이 상한가 풀리지 않는다면 미래생명자원도 추가적인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인데요. 자, 그러면 만약에 안 풀린다면 내일 저희 시초에 좀 들어가 봐도 될까요? 시초에, 그러니까 만약 고려산업이 상한가를 안 풀리면 내일은 이제 갭상승 시작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갭상승 시작했을 때 보통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한 50% 이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갭상승 시작해서 하락하는, 그러니까 그 시고하저식으로 이제 흐름이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래생명자원도 어쩔 수 없이 좀 시세를 반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갭이 너무 높게 떠서 밑으로 또 좀 떨어진다 싶으면 눌렸을 때 매수하는 게 양음양 패턴으로 내일 음봉에 매수해서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스24 관련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스24 자체는 오늘 소폭의 오름권역을 보여주는데 한세 예스24 홀딩스가 20% 가깝게 급락을 해요. 이제 이 관련주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 유난히도 한세 예스 쪽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상한가를 여러 번 터치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이 나오는 건지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예스24가
대장이고요. 저도 사실 저는 테마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테마주 좋아하고 단기 투자, 단타 투자하는 거 좋아합니다. 주식을 사면 일주일 이상 가져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부분 저는 믿어볼 만한 장투보다는 조언이네요. 야, 근데 이제 이런 테마주의 어떤 걸 봐야 이게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이슈의 지속성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고 대장주로서 장 시작하자마자 그 점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 또 이튿날 또 점상한가를 가고 오늘 이제 거래 재개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오늘 상한가를 도전하다가 사실 실패한 흐름이 나오고 사실 1분봉으로 좀 오픈을 해봤을 때 장 초반에 거래 대금이 200억 가량이 터졌습니다. 1분당 거래 대금이 200억 터지고 그다음 10분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한 900억 가까이 터졌거든요. 이 S24를 제가 보면서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 7, 8월 달에 이 하단 부근에서 소위 말하는 그 투기 세력의 어떤 그 매집 패턴이 좀 나타났거든요. 저도 차트를 뭐 그렇게 신뢰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게 상한가를 뭐 8월 22일 날 상한가를 말아 올렸는데 그 시가를 이탈하지 않고 이 당시 이제 예스24가 시가총액이 1,000억대였습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2,000억 가까이 이제 자기 시가총액에 자기 몸집의 2배나 가까이 되는 거래 대금이 나타나면서 이 하단에서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뭐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노벨 문학상 이슈를 받고 점상을 2번을 갔다라는 게 이 아래단에서 매수한 어떤 그 매수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이 점상한가를 도달할 때도 같이 매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점상한가를 들어갔다라는 거는 투기 세력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게 상한가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왔다는 건 사실 1차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시가가 8%라는 건 사실 그렇게 높게 뜨지 않았거든요. 네. 시가 부분에서 솔직히 매매를 해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도 가치가 어쨌거나 물량을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매도 가치의 물량을 많이 올린 다음에 같이 이제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돼서 오늘 첫 그 오픈이 된 시점에서는 분봉 기준으로 시가 부분에서 매수하기 적합했다.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오늘 단타 풀어주셨어요. 네. 네. 오늘 단타 기준에서는 오늘 시가 부분에서는 사볼만 했는데 지금 여기서 1차적으로 좀 털어간 흔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차익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신규로 매수를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테마주의 끝물을 또 판단하는 근거는 뭐가 되냐면 대장주 외에 막 우후죽순 뭐 밀리에서제 뭐 삼성출판사 이런 출판주들의 중소형주들이 우후죽순 올라가는 게 사실 테마의 끝물이거든요. 제지주 올라가고 있던 거죠. 네, 그렇죠. 예, 제지주 뭐 이렇게 올라가고 했는데 사실상 계속 이 출판이라고 하는 것이 서적이 뭐 공급난이 계속 된다면 또 더 갈 수 있겠지만 이제 공급이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요. 또 50만 부가 또 이제 추가로 공급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신규 매수 접근은 이제 고수의 영역이다. 그래서 좀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언을 잘 저희가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자로 발행된 리포트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었던 리포트 보도록 할게요. 1위부터 5위까지를 꼽았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발행한 포스코홀딩스를 가장 많이 검색을 좀 하고 계셨네요. 목표가를 44만 원으로 하향했는데요. 자회사 부진이 그 배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철강 업황과 2차 전지 시황이 회복되고 있어서 턴어라운드 기대감은 공존한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에서 DLENC 리포트를 발행했는데 오랜만에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었고요. 키움증권에서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시작한 자동차 섹터인데 그 안에서 소외주로 인식되지 않기 위한 현대모비스의 변화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도 상향했고요. 그리고 키움증권에서 LS 일렉트릭 3분기 실적 부진하겠지만 변압기 중심의 신규 수주가 견조해서 중장기 기대감이 있다라는 분석. 한미약품은 역시나 실적은 좀 하회할 것으로 보이고 빅파마 기술 이전이 부재한 지금 약간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알쏭달쏭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저희 LS 일렉트릭 한번 가볼게요. 실적은
좀 어떨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도 궁금한데 중장기 매력이 있다면서도 목표가를 하향했어요. 호재보다는 악재에 대한 집중도가 더 높은 상황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을 좀 하회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전략 인프라 부분에서 북미 지역의 투자는 뭐 계속 되는 거지만 어떤 그 전체적인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환율 측면에서도 어쨌거나 수출 기업들은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좀 주가가 많이 선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주가 떨어졌다고 보고 그래도 수주 잔고는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매수 의견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력전선 쪽은 사실 뭐 HD 현대일렉트릭이 네. 그래도 초고압 변압기 중에서는 좀 대장이기도 하고 미국에 납품하는 그 기업 중에서 글로벌 탑 티어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LS 일렉트릭도 동방상승은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구리값에 사실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이 좀 올라야 그것을 이제 판가로 좀 전이를 시키면서 판가에서 좀 수익성 개선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중국이 이제 9월에 구리 수입이 8월 대비 15%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이랑 맞물려서 구리가 추가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LS나 LS 일렉트릭도 뭐 반등이 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구리값이 오히려 떨어진다면 LS 일렉트릭 주가도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선 쪽을 공략할 거면 HD 현대일렉트릭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고 LS 일렉트릭은 매매를 좀 해봐도 보수적으로, 된다? 보수적으로. 네,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고요. 자, 제약바이오 가운데 한미약품 리포트 오랜만에 주목도가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좀 알쏭달쏭해요. 이게 갈림길에 놓여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 위고비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상륙을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하죠. 네, 이제 상륙을 해서 뭐 37만 원 정도에 뭐 받는다고 하는데 한미약품이 사실 위고비의 직통으로 유통하는 수입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슈를 받나 했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고마진 제품이 이제 로수젯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17% 정도 성장을 했고 그렇지만 3분기 매출이 좀 성장이 좀 둔화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중국 법인에서 원래 수익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법인도 뭐 홍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매출액이 좀 감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 모멘텀으로 좀 꼽을 수 있는 것은 비만 파이프라인 모멘텀이 있는데 이게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비만 하계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될 것 같고 머크사에다 이제 기술 이전한 그 메시 치료제가 임상이 좀 개시가 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위고비가 독점 수입을 하고 있고 이 위고비의 원료인 그 세미글루타이드를 생산하는 기술력을 한미약품이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위고비가 국내에서 매출이 좀 잘 나온다면 주가도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인 재료 소멸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투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고비 얘기 주셔서 팁 하나만 더 얻어보면 그 다이어트 관련한 종목들 있잖아요. 비만 치료 관련 종목들. 이 종목들 세론으로 봐야 됩니까? 그 안에서도 옥석가리게 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 안에서 옥석가리가 되는 종목이 이제 한미약품, 방금 설명드린 한미약품 정도가 유일한. 네. 실질적인 수혜는 위고비를 판매하고 로열티를 얻는 구조를 갖는 그런 기업이 수혜가 될 것 같고요. 펩트론이라든지 뭐 많지 않습니까? 비만 그렇죠. 치료제? 블루엠텍 어제 급락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세론으로 보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펩트론 같은 경우에 그래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네. 역시나
분할 매도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랭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종목과 리포트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예스24 이슈의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자의 영역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미래생명자원도 추가 움직임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고려산업이 어떻게 오늘 마무리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리드홀딩스의 권영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